그런데 진짜 큰 산이 하나 있더라고.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한 105호 정도 되는데 그 부평리 주민들이 안 된다. 결사 반대는. 그래서 야, 이거 결사 반대하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제 이 주민들 이제 마을회관에 만나자 그랬어요. 딱 만났는데 눈빛이 결사항전의 눈빛이 있더라고요. 결사항전의 눈빛이. 그래서 그러면 한번 왜 반대하시는지 말씀을 해보라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협상을 할 때는요 먼저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상대방이 어떤 지금 기분으로 반대를 하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래서 내가 또 생명을 살리는 말씀 말말말 작년에 강의할 때 대화하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내가 그렇게 1년을 말을 했는데 대화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앉아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말씀 다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눈빛을 깔아야 돼. 일단 이렇게. 그리고 말씀할 때마다 어떻게 고개를 끄덕여야 돼요. 이게 존중이에요. 존중. 1시간 동안 제가 계속 맞는 말씀이라고,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맞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다 얘기하고, 그럼 신부님 여기다 왜 하려고 그러느냐고. 내가 또 이제 말할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또 일단 말을 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저도 뭐 아주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이 위암 아주 초기 환자였어요. 그래서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근데 5년 전이죠 이제. 그런데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사는 게 모든 게 감사해. 살아있는 게 감사해. 살아있는 게. 내가 제일 그 삶을 많이 누리고 느끼고 살고는 있지만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아침에 읍내 목욕하러 나가요. 이제 우리는 읍내 목욕탕 이제 한 8km 되니까 운전을 한 10분 정도 하면은 목욕탕에 6시에 딱 가면은, 우리 또 시골은요 전날 청소하는 사람이 다 탕을 닦아놓고 물을 안 받아놓고 가요. 내가 딱 가면은 탕에 물을 내가 제일 먼저 물을 틀어서 물을 받아. 그래갖고 이제 물을 받아갖고 샤워를 하고 탕 안에 그 제일 깨끗한 찬물에 몸을 착 담그면은요 온몸이 너무 편안한 거야. 거기서 이제 묵주기도 5단을 일단 하고 묵주기도 5단을 하고 이제 나와서 딱 운전을 하고 그 평창 읍내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오는 길이 내내 옆에 강이 있어요. 딱 하면요 아침에 물 한 개가 산에 쫙 걸려 있고 백로가 쫙 날아가고 강물 소리 듣고 그 바람을 맞고 있으면요 살아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게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얼마든지 누리고 느끼고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어. 우리가 그걸 할 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할 줄 모르는 게.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와서 강의 들으니까 삶이 생명감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가야 되는 거 무조건. 예. 집에 있으면 우울증밖에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 죽을 때 가족들 모아놓고, 나는 내가 처음 자전거 탈 때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고 너 혼자 이렇게 자전거 처음 탔을 때 아빠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죽을 때 아빠가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 손잡고 우리 생태마을 국장하고 아들 둘하고 3, 4년 전에 스페인 산티아고 600km를 걸었어요. 우리 국장은 한 달 동안. 그게 내가 보기에는 죽을 때 내가 너희들하고 그때 걸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멋있게 죽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그냥 풀뿌리 캐먹고 그냥 죽은 건지 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살다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실 때 고맙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참 멋있게 죽잖아요. 여러분들도 죽을 때 좀 제발 멋있게 죽어. 죽을 때 좀 멋있게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난 6월 달에 필라델피아에 강의를 갔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이제 버지니아로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이 기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젊은 부부들이, 뭐 젊었다고 그래야 한 45, 6 된 부부들이 신부님 저희들이 모셔다 드릴게요. 뭐 뿌레젤이라는 가게를 하는 분이에요. 아니 가게는 어떻게 하고? 직원들이 알아서 해요.
뿌레젤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밀가루에다가 소금 넣어서 굽는 빵이에요. 이게 하나에 300원이야. 그걸 5개를 묶어요. 그래갖고 그게 그냥 필라델피아는 흑인이 많이 살아요. 그걸 먹고 허기 우리 김밥 같이 먹는 거야. 김밥 같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럼 고맙다고 한 3시간 반, 4시간 걸리는 거리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민 중에 어려웠던 얘기, 행복했던 얘기 많이 하는데 참 그 두 부부가 나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참 뿌레젤을 구워서 팔면서 대출도 갖고 그러는데 하루는 완전히 늙은 흑인 하나가 찾아왔대요. 그러니 뿌레젤 300개를 주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내일 갖고 갈 거냐? 그랬더니 아니 오늘 갖고 갈 거야. 아니 당신 2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느냐? 난 기다릴 수 있다고 그러더래. 직원들이 막 눈총을 주더래요. 미국은 다 예약 문화거든. 전날 예약을 하고 찾아가겠다 이러는데 그 흑인은 와갖고 2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니 돈 벌고 싶은 욕심에 그 뿌레젤을 부지런히 걷대요. 거갖고 300개를 줬대.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학교 수인데 우리 아이들 주려고 갖고 가는 거다. 그리고 갔대요. 다음 주에 또 오더니 또 뿌레젤 300개를 주문을 하더래요. 화가 나더래요. 이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바쁜데 뿌레젤을 300개를 또 주문하네. 당신 기다릴 수 있겠냐? 나 기다리겠다고 여기서. 그래갖고 고소 줬대.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오더니 뿌레젤 300개를 또 고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미스터 윌리래. 미스터 윌리. 미국이 지금 예약 문화인데 당신은 왜 예약도 안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랬더니 미스터 윌리란 늙은 흑인이 하는 말이 나는 예약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 예약을 못하냐? 난 지금 암이 걸려갖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뿌레젤이란 빵을 먹고 허기를 때웠다. 지금도 이 얘네들은 그 필라델피아 아이들은 얘네들은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를 사서 아버지한테 보낸대요. 그걸 옛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걸 맛있게 먹는데.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 이 뿌레젤이란 빵을 먹고 허기를 때우고 했는데 지금 내가 수위로 있는 이 학교에 아이들도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애들이 참 많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럼 너 학교 심부름이 아니냐? 그랬더니 심부름이 아니다. 내 돈으로 마지막에 이 아이들한테 거의 300달러나 되는 돈을 계속 해갖고 아이들한테 나눠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약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 다시는 안 왔대요. 죽은 거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죽을 때도 멋있게 죽어. 저는 여러분들도 좀 죽을 때 좀 멋있게 죽었으면 좋겠어. 좀 내가 어디 선물을 갖고 가고 어디 선물을 좀 주고 죽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을 때 멋있게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살려면 삶을 계획을 잘 세워야 돼. 계획이 없는 삶은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계획 어떻게 잘 세워져 있어요? 네. 아유 신부님 무슨 계획이 있어? 다 살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기 다 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얘기했죠.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니까. 저는 신학생 때 세미나를 하는데 앞으로 주 5일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 5일제. 그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교우들 성당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경치 좋은데 구경 가느냐고 성당에 안 다닌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신자 비율이 97%인데 주 5일제 실시하고 미사 참여율이 8%로 떨어져요. 90%가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프랑스에 가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놀러 나가더라고요. 금요일 저녁. 그 일요일만 되면 그 파리로 엄청난 차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언제 성당에 가? 토요일 날 놀러 다니느냐고. 그럼 내가 30년 전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주 5일째 되면 한국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금요일 저녁부터 놀러 나갈 것이다. 경치 좋은데 구경 간다고.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느님 품으로 이끌 것이냐? 답을 내놔라.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교우들이 경치 좋은데 구경 간다고 성당을 안 나와? 그럼 나는 나중에 신부가 되면 성당을 경치 좋은데 전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글리 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부 되자마자 저는 생태마을을 신학생 때부터 꿈꿨으니까 신부 되자마자 땅 보러 다녔어요. 용문으로, 양평으로, 가평으로, 안성으로. 주머니 돈 한 푼 없어도 항상 꿈을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거든요. 네. 월요일 날 나한테 40억 봉헌한 분도 내가 아프리카 잠비아에 대학 농업대학 세운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언젠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 땅 보러 다니는데
뭐 30억 50억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업자가 신부님 돈이 어디 있어 땅을 보러 다니느냐고. 나 돈 한 푼도 없다. 대신 꿈이 있다, 꿈이. 그래서 이제 교구청에서 내가 하도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주교님이 부르더니 강원도 평창에 땅이 15,000평이 있다는 거. 15,000평 그거를 꾸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살에서부터 그걸 꾸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본당 신부 하면서. 그럼 뭐 집에 들어오면 새벽 2, 3시 늘 그랬어요. 다 본당 사목하고 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10년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교님한테 청을 드렸죠. 주교님, 저 이제 초대 본당 신부 2번을 5년을 했으니 저 이제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살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청을 넣었더니 주교님 그럼 가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생태마을에 가서 사는데 10년 동안 꽃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사니까 지금은 봄만 되면 천국이에요, 천국. 얼마나 꽃이 피면 아름다운지 몰라요. 산수유 피고 개나리, 진달래, 뭐 마로니에, 목련, 벚꽃, 찔레꽃, 이팝꽃, 조팝꽃 뭐 이런 거 피면은 꽃동산이에요, 꽃동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갖고 마당에 딱 서면 강이 쫙 내려다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요, 여러분들 산이 하나 보이는 데 사는 사람은 그냥 그런 데서 사는 거래요. 근데 한 산이 3겹이 겹쳐서 보이는 데서 살면은요 좋은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이 한 5겹 겹쳐 보이는 데서 사는 사람은 명당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산이 한 7겹 겹쳐 보이면은 대명당. 대신 내려다 보여야 돼. 그 산이 내려다 보이면 대명당에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 쓰면은 치악산 그 자락까지 보니까 12겹까지 보여. 12겹까지. 그리고 거기에 강 하나 흘러주면은 그건 말할 것도 없대는데 앞마당에. 그러니까 딱 마당에 딱 서 있으면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내가 50살이 된 거야. 그리고 밤하늘의 별이, 여러분들 우리 대레사도 별 얘기 했잖아요.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남산이 278m야. 우리 생태마을은 325m야.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밤 11시 12시에 가면요 하늘을 보면요 지금은 이제 오리온, 황소자리, 마차부자리, 뭐 카시오페아, 북두칠성, 별똥별이 떨어지잖아요. 별똥별 꼬리 타는 소리가 들려요. 별똥 떨어질 때, 아니 뻥이 아니라니까. 떨어질 때 따다다다다다 이러면서 떨어요. 따다다다다. 참. 이렇게 내 청춘 50이 됐어 내가. 그랬더니 교구청에서 부르더니 황 신부님 그 평창 생태마을 꾸민 경험을 가지고 여주의 땅이 15만 8천 평이 있대. 15만 8천 평. 여기 10배야. 평창보다 10배. 그거를 좀 꾸미라는 거. 4년 전에. 그래갖고 내가 여주 이제 군청에 들어갔더니 신부님 거기는 안 되는 데라는 거예요. 안 되는. 왜 안 되느냐? 여기는 수질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한강 2km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큰 건물을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너무 하고 싶은데 허가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랬더니 국회에 올라가래. 국회에서 해결해 줘야 된대. 우린 또 그렇게 되면 바로 해요. 국회 갔어요. 그래갖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맨날 먹고 마시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신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여기 하고 싶다.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딱 보더니 신문 이거 안 되는 거라고. 근데 한마디 했어. 내가 안 되니까 여기 왔지 되면 오겠냐고. 그때 마침 그 국회의원이 아주 열심한 천주교 교우였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면은 군수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일주일 후에 연락도 빨리 오더라고. 아주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야 보니까. 전화 오대. 신부님 우리가 군수님하고 거기 이제 폐수 처리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할당을 해주기로 했다고. 열심히 해보시라고. 나는 그냥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게 또 이제 다시 허가 기간이 경기도청으로 넘어가는 거야. 경기도청에 가니까 이게 또 난감한 거야. 근데 마침 내가 또 경기도 기관장들한테 아침 먹고 하는 강의를 했었어요. 도지사 있고 뭐 법원장, 경찰청장, 무슨 뭐 세무서장, 뭐 국회의원들, 뭐 또 뭐 무슨 시장들 다 모였는데 강의를 아침에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도지사님이 차 한 잔 마시자고 그래서 마시면서 이 도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되게 기관장들이기 때문에 아침 먹고 다 간대. 근데 끝까지 들은 게 신부님이 처음이라는 거야. 신부님 너무너무 우리한테 유익한 강의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을 하라고. 내가 필요한 거 있다고.
나 필요한 거 있다. 내가 지금 여주에 생태마을을 꾸미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딱 도지사님 다 알아듣더니 바로 황경국하고 얘기를 하더니 막 행정실장 부르더니 일사천리로 그 자리에서 또 군수님한테도 전화해갖고 신부님 하는 일 도와주라고. 그래서 너무 나는 또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어려운 기관이 뭐냐면은 이 한강유역관리청이에요.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 하여튼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갔는데 이 7급 공무원인데 여자야. 남자는 이렇게 쑤시고 저렇게 쑤시면 어떻게 되는데 여자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신부님 여기는 안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더라고. 그런데 난 여기 너무 하고 싶다. 생태 공원도 조성하고 맨날 내가 프랑스 떼제 공동체를 가보니까 한 주에 3,000명씩 와서 피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한 주에 3,000명.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신적인 훈련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천주교 교우들도 그래서 저 여주는요 피정 기간이 월요일부터 주일이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래서 찬송도 하고 미사 참례도 하고 강의도 듣고 밭에 나가고 잠깐 일도 하고 이런 얼마나 여러분들 시간 많잖아. 그러니까 가격은 최대한 낮추면서 우리 교우들이 그런 정신적인 걸 하고 싶다. 그랬더니 신부님 사실 저는 신자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신자가 아닌데 신부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평화방송만 본다는 거예요. 신부님 강의만. 자기도 몇 번 봤대. 봤는데 신부님 생각이 좋아서 내가 긍정 의견을 내겠다고. 넘을 산을 다 넘은 거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큰 산이 하나 있더라고.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한 105호 정도 되는데 그 부평리 주민들이 안 된다. 결사 반대는. 그래서 야 이거 결사 반대하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제 이 주민들 이제 마을회관에 만나자 그랬어요. 딱 만났는데 눈빛이 결사항전의 눈빛이 있더라고요. 결사항전의 눈빛이. 그래서 그러면 한번 왜 반대하시는지 말씀을 해보라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협상을 할 때는요 먼저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상대방이 어떤 지금 기분으로 반대를 하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래서 내가 또 생명을 살리는 말씀 말 작년에 강의할 때 대화하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내가 그렇게 1년을 말을 했는데 대화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앉아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말씀 다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눈빛을 깔아야 돼. 일단 이렇게. 그리고 말씀할 때마다 어떻게 고개를 끄덕여야 돼요. 이게 존중이에요. 존중. 1시간 동안 제가 계속 맞는 말씀이라고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맞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다 얘기하고 그럼 신부님 여기다 왜 하려고 그러느냐고 내가 또 이제 말할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또 일단 말을 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30분 말씀을 드렸지. 30분 말씀을 드렸더니 주민들이 눈빛이 싹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신부님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내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강원도도 이런 생태마을을 하는데 주민들을 초청하고 싶다고 초청을 해서 이런 생태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생명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와서 보시라고. 이제 주민들을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모셨어요. 근데 그날 따라 피정객들이 엄청나게 온 거야. 그날 따라. 그래갖고 막 우리 지역 농산물 다 유통을 하거든요. 지역 동네 뭐 여기 영월 평창에 있는 농산물들 뭐 하다못해 꿀까지도 다 우리 집에 들어오면 피정객들이 와서 다 사가니까.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들을 다 유통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걸 보더니 제가 바로 저런 거 여러분들 거기 이제 옥수수, 감자, 고구마 많이 심거든요. 이런 거 다 유통시켜 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주민들이 보더니 우리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민들이 서명까지 다 해줬어. 서명까지. 나는 보통 텔레비전 보면 막 반대할 때 막 결사 반대 막 피 같은 거 막 써놓고 막 그리고 서로 막 죽기 살기 까무러치기로 싸우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 왜 말로 하면 될 걸 왜 싸우는지 이해가 안 가. 나도 양보할 걸 많이 양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민들이 나는 그 산을 좀 넓은 농토를 하려고 하는데 산을 보존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삶 보존하는 걸로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말을 좀 해서 이 사람이 말을 타면은요, 이게 그 말을 키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왜 말을 키우고 싶으냐면 장애자들이 말을 타면은 이 치료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장애인 협회에서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말을 좀 하면은 말 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은 너무 비싸고, 근데 여긴 땅이 15만 8천 평 아니야, 15만 8천 평. 그러니까 좀 해달라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말 똥 냄새가 마을에 오면 불편하다. 그것도 내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다 해준 거죠. 내 것만 한데, 협상이라는 거죠. 내 걸 포기하는 게 협상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아마 내년부터 이제 이 생태마을을 이제 꾸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난 60살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60살까지. 남들은 60살 되면 명퇴한다, 조퇴한다 그러는데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사람은요,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여러분들 과거에 매달린 사람 불행한 사람. 과거. 내가 그때 이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후회해봐야 그 인생 돌이켜져요? 돌이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매달린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다니까요. 그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뒀어야 되는데 3만 원 할 때 사뒀어야 돼. 3만 원 할 때 3만 원 할 때 사뒀으면은 지금 150만 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3억 여기 막 3억 원어치 사놨으면 150억 된 거 아니야? 150억.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내가 아주대학 환경공학과 대학원 다녔거든요. 거기 너무너무 재미난 일거리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그 옆에 유신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좋은 고등학교였는데 처음에 이제 막 그 지역에서 막 시골에서 이제 온 애들이 꼴뚱한 애들이 참 많은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그랬대요. 이 바보들아, 저기 뭐야 이 등록금 학비 이거 있으면 앞에 땅, 그때 고기가 한 평에 100원 했거든요. 30년 전 이거나 사두라고 이 바보들아. 맨날 선생님 그랬대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거기는 한 평에 3천만 원이야. 그럼 그 이제 내 나이 뭐 한 4-5살 위아래 그때 공부 못했던 애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 그때 담임 선생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니 그럼 30년 전으로 돌아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과거에 매달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 자세한 얘기는 다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데레사가 이게 거의 마지막 한 달 전에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제 혼수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보낸, 아까 읽어드린 걸로 마침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군가 제게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즉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답할 거예요. 새벽 하늘, 해질녘 하늘, 낮과 밤의 하늘을요. 하늘은 늘 자유롭고 무한하며 아름다워요. 하늘을 보면 주님께 삶을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싶고 웃고 싶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 강의 어떠셨나요? 신부님은 자신이 초기 단계의 위암 환자였음을 밝히며 암으로 인해 위의 3분의 1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이 경험은 신부님에게 삶에 대한 깊은 감사의 느낌을 주었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으로 다가왔다고 말씀합니다. 신부님은 삶을 풍부하게 누리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은 아침 일찍 읍내 목욕탕에 가는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신부님은 목욕탕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물을 받아 목욕을 시작했습니다. 신부님은 깨끗한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고 목욕 후 묵주기도를 하는 것으로 일상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아침의 루틴은 신부님 자신에게 큰 만족과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강옆을 따라가며 아침의 물안개와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삶의 진정한 행복은 돈과 무관하며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즐기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신부님은 간단한 일상 속에서도 큰 기쁨을 찾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이러한 간단한 즐거움을 간과하고 있으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집에만 있지 말고 집 밖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아버지가 뒤에서 지켜보던 그 순간처럼 가족과 함께 행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이러한 순간들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사랑과 가족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에 있습니다. 신부님은 필라델피아로 강의를 갔을 때 일화를 통해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한 부부의 친절한 제안으로 기차 대신 차를 타고 여행하는 동안 이민 생활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행복했던 순간들을 나누며 인간적인 교류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전합니다. 또한 뿌레제를 만드는 가게에 찾아오는 늙은 흑인은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렸을 때 즐겼던 뿌레제를 학교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행동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늙은 흑인 노인의 이야기는 삶의 깊은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해줍니다. 신부님은 또한 삶의 계획성에 대해 강조하며 계획 없는 삶은 방향을 잃기 쉽다고 언급합니다. 신부님은 신학생 시절부터 꿈꿔온 생태마을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의 노력과 하느님의 도움으로 결국 꿈을 이루게 된 과정을 말씀합니다. 신부님은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와 같은 정신적 피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강원도 평창에 생태마을을 설립하고 더 나아가 여주의 더 큰 규모의 생태마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이야기를 말씀하며 그 과정에서 환경규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 여러 장애물을 만나지만 신부님의 진심이 통해 결국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신부님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갈등의 해결은 말로 할 수 있으며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 해답임을 전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